봉준호 감독은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는 말을 합니다. 봉 감독은 이 말을 한 사람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지목하며 관객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이 말이 중국의 네티즌들에게 적지 않은 요동을 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중국 교포는 중국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고 했습니다. 우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주요 부분을 비롯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반응도 뜨거웠는데 중국에서는 독특한 방향으로 전개가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주요 포털 등에서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을 한 것이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아시아 최초로 각본상을 수상한 기생충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자 웨이보에서는 기생충 관련 태그로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관심을 어느 정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평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각본상, 작품상, 감독상 이 세 가지 핵심 부분을 수상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단한 상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아시아에서 한국 영화는 독보적으로 창의적이고 최고의 수준을 보인다고 극찬했는데 갑자기 중국의 영화 현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영화는 그야말로 한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화는 자국 중심 영화들로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애국주의 영화로 중국인이 전 세계를 구해낸다는 구시대적 영화가 스크린을 독점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 정부의 검열 때문이라며 뜻밖의 중국 당국에 대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실제 기생충만 해도 중국에서 상영이 금지가 되었는데 그것은 권력층에 대한 비판이 내용에 들어가게 되어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며 많은 중국인들은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은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SNS로 공유하지만 당국의 속속들이 삭제를 당합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은폐하고 숨기는 문제가 많아지니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며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민폐가 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네티즌은 봉 감독처럼 창의성을 가꿔야 하는데 중국의 창의성은 말살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중국은 역사도 길고 좋은 소재도 많이 있는데 한국처럼 문화가 꼽힐 수 없다고 좌절합니다. 중국산 영화도 인기 스타와 저급한 대본에서 벗어나 창조력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국 영화가 기생충과 같은 사회적 비판 요소를 담아야 발전한다고 현 사태를 겨눈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중국 전문 매체에서는 중국인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올가매고 제한하는 점에서 극도의 염증을 느끼면서 각종 온라인상의 정부 관련 비판을 익명으로 남기는 모습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중국 자체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상의 꽃이라는 각본상, 작품상 등을 수상하여 중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암담한 현실에 기생충의 수상 소식은 중국의 또 다른 형태의 자극을 준 셈입니다. 이처럼 아시아 최초의 4관왕 등 무수한 기록을 남긴 기생충은 전세계 곳곳에 신선한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코로나19 여파로 일본 자동차의 국내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판매 부진을 견디지 못한 닛산이 결국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남은 일본차 브랜드들의 위기감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판매 반등을 위해 마련한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분위기 반전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Q1 최근 일본 자동차 브랜드 닛산이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했죠. 어떤 상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지난달 31일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를 판매해온 한국 닛산은 올해 말을 끝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16년 만입니다. 한국 닛산은 시장 철수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위해 차량의 품질 보증과 애프터 서비스 등을 2028년까지 8년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닛산의 한국 시장 철수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닛산이 한국 시장을 떠난다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 나왔고 당시 한국 닛산은 철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올 초부터 직원의 절반을 내보내고 딜러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철수를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백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Q2
결국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안정한 환경으로 판매가 줄면서 시장 철수까지 이어진 거군요. 판매 실적이 얼마나 좋지 않았던 건가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인 노노제팬의 여파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차 불매 운동 여파 속에 닛산은 지난해 3천여 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2018년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닛산은 140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고 2017년부터 3년 연속 적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딜러사인 프리미 오토모빌도 지난해 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한국 닛산과 딜러사 모두 사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의 판매량도 1041대에 그치며 전년 대비 40%나 감소한 만큼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장의 판매 부진이 직접적인 철수의 이유가 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타격과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기 위한 포석 등 닛산 본사의 장기적 전략을 위한 구조조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날 스페인과 인도네시아 공장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르노 자체가 미국에서 6개 공장 철수 등 다양하게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해외 공장에 대한 폐쇄가 앞으로 결정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동차 제작사 자체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생산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림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라는 중대 요소가 가미되면서 그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Q3 결국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닛산 자동차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글로벌 차원의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일본 닛산은 지난해 연결 실적 기준으로 6,7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7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닛산이 연간 결산에서 순손실을 기록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인데요. 결국 닛산 본사 자체의 구조조정을 위해 가장 먼저 판매가 위축된 한국 시장이 대상에 올랐고 스페인과 인도네시아 공장 폐쇄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닛산도 그동안의 글로벌 판매와 생산 전략의 실패라고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실패를 인정하고 고칠 것입니다. 그리고 회수가 불가능한 잉여 자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선택과 집중에 집중하고 핵심 세그먼트 시장의 관리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중기 개정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Q4 일본 자동차의 위기가 꼭 닛산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토요타와 혼다 두 브랜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존 일본차 브랜드 역시 일본차 불매 운동으로 판매 부진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2018년 1만 6천여 대를 판매했지만 지난해 1만 대에 그치며 37% 이상 판매량이 급감했고 렉서스도 10% 가까이 판매가 줄며 실적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혼다는 신차 출시 효과로 지난해 판매량이 소폭 상승했지만 올해는 5월까지 전년 대비 70% 이상 판매량이 떨어지며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닛산 철수 결정 이후 두 브랜드도 철수설에 시달렸지만 철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토요타와 혼다는 닛산과 달리 한국에서 꾸준한 이익을 내며 재무적인 체질이 다르다는 게 입장입니다. 토요타는 지난 2018년 회계연도에 683억 원, 2017년 608억 원, 2016년 452억 원 등 꾸준히 영업이익을 기록해왔습니다. 혼다도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닛산과 달리 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최근 디젤 게이트와 배기가스 배출 논란으로 유럽계 브랜드가 타격을 입고 있는 데다 닛산이 빠져나간 빈자리도 있어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Q5 남은 두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이익을 유지 중이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판매 반등을 위한 출고 전략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두 브랜드의 전략이 있으니까 혼다는 시장 변화에 맞춘 연식 변경 모델과 모터사이클 라인업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렉서스 역시 오히려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세우고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렉서스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SUV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최근 콤팩트 SUV인 렉서스 UX-F 스포츠 모델을 공개했고 RX와 LX까지 전시하는 등 부진 극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차와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형준 도요타 코리아 홍보이사. 렉서스는 친환경 성과 퍼포먼스, 운전의 즐거움과 정숙성이라는 다소 상반된 두 가치를 동시에 담아내고 다양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통해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전하는 브랜드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두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판매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최근 WTO 제소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처리 문제 등 한일 외교 갈등이 다시 번지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